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부터 이제 화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이제 보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고등화학인데 사실은 이게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에 1단원에 나와 있는 화학 파트하고 굉장히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중학교 때 하는 중2학년, 3학년 때 있는 화학 파트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학이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우리가 케미스트리 이러거든요. 케미스트리. 우리가 화학을 공부할 거니까 케미스트리를 좀 알아야 되겠죠. 뭘 다루는 학문일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야, 우리는 케미가 잘 맞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케미가 정말 잘 맞는다." 왜 그러냐면은 그 화학이란 학문 자체가 한자로는 될 화자예요. 이게 되다는 뜻이거든요. 되다. 어.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A라는 애와 B라는 원자가 서로 만나 가지고 새로운 C라고 하는 원자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공부하겠지만 얘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요. 만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냥 만나진 않는다.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도 케미가 잘 맞는다는 건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우리 화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다루는 학문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그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분자를 만들고 그 분자를 가진 물질들이 이제 이 물질 우리 지구와 우주, 온 우주 그다음에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원자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원자로 만들어지는 분자들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런 원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표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고 앞에 화면에 보일 텐데요. 주기율표라고 하죠.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이 주기율표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원자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음. 지금까지 원자들이 약 118 번까지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수소가 바로 1번 원자가 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게 118번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숫자가 써 있죠. 바로 이것이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주기율표는 화학에 있어서 보물 지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찾으러 갈 때 보물 지도가 있으면은 보물 찾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나열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원자 번호대로 나열된 주기율표를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이 있고 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는 뭐로 되어 있냐면 전자가 있죠. 이게 바로 원자죠. 그래서 중심에 있는 핵이 바로 뭐냐면 원자핵이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로 되어 있고 이 플러스 전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플러스 입자인 우리가 양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성자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양성자가 한 개 있으면은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두 개 있으면은 플러스 2, 세 개 있으면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해요. 중성이라는 건 전기적으로 플러스의 개수하고 마이너스 개수가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아야 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한다. 또 그리고 원자들마다 이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양성자가 두 개다 그러면 전자는 몇 개가 되냐면 두 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자마다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제 생각을 한 거지. '아, 원자들마다 다르네. 그러면 원자에다가 번호를 붙여주자.' 그 번호를 붙여줄 때 가장 편한 게 뭐였냐면은 핵 속에 들어있는 플러스 양성자의 개수인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한 개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걸
1번이라고 하자. 양성자가 2개 들어있으면 2번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쭉 결정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118번이야.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118번이면은 양성자가 118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가 118개 있으면 마이너스 성질을 지닌 전자는 몇 개 있을까? 그렇지. 11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개수가 같다. 원자는 모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 바로 뭐다? 원자 번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 번호가 쭉 나열이 되는 거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들어갈 건데 원자 핵이 이제 1번이면 전자가 한 개겠죠. 그럼 전자가 들어갈 때 원자는 호텔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손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손님이 누구냐면 전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텔에 1층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1층엔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자번호 1번은 전자가 하나면 여기 첫 번째 1층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원자 번호가 2번이면 전자가 2개겠죠. 1층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최대 2개예요. 그래서 2번은 원자 번호 2번은 전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3번이 되면 핵 속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 되고요. 전자가 들어가는 1층에는 방이 다 찼어요. 그럼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 이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전자는 어디 들어가냐면 바로 두 번째 층, 2층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1층에는 방이 최대 2개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몇 개다? 2개다. 2층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2층부터는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번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쭉 갑니다. 가다가 예를 들어서 9번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9번이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갈까요? 첫 번째 껍질은 전자 최대 몇 개? 2개 들어간다.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 들어가야지 중성이 되죠? 그렇죠. 7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껍질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게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요? 8개 들어간다고. 그러면 10번이다. 그러면 플러스가 10일 테고 전자 10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갈까요? 2개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갈까요? 꽉 차겠죠? 8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꽉 찬 상태가 되는 거죠. 10번. 10번은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이 꽉 찬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2번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꽉 찬 상태가 되는 것이고 10번은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가 꽉 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번이 되면요. 11번이 되면은 핵에 있는 전하량이 플러스 11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갈까요?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갈까요? 8개. 자, 그럼 10개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까지 방이 꽉 찬 거야. 그러면 전자 하나는 다시 어디 들어가냐면 또 한층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는 전자가 들어가는 호텔과 같다. 1층에는 방이 2개, 2층에는 방이 8개, 3층에는 방이 8개 들어갈 수 있다. 1층에 최대 2개, 2층에 최대 8개, 3층에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네,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원자 번호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바로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로 원자 번호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원자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있는데, 원자 핵에 있는 플러스의 양만큼 전자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2개, 8개, 8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특성이 있다. 네,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예요. 원자의 특성에서 마지막은 뭐냐면 바로 원자과 전자라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자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중심에 핵이 있고 이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전자 껍질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11번 원소가 있었다. 11번 원소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Na 나트륨이거든요. 그럼 나트륨이면은 플러스 11이겠죠. 핵의 전하량은. 그럼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11개 있어야 돼요. 자,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최대 8개 이렇게 채워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최대 2개 차겠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차니까 10개 됐죠. 그럼 마지막 껍질에 1개가 더 차는 이런 형태가 바로 누굴까요? 11번 나트륨의 원자 구조가 되겠죠. 이때 맨 마지막 껍질, 여기 맨 마지막 껍질, 원자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맨 마지막 껍질 있죠. 이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이 전자, 이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자과 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자과 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화학에 있어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있는 가장 마지막 껍질, 마지막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우리 뭐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아, 여기까지 정리되시겠죠? 자, 첫 번째, 원자 번호가 있다. 자,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중심에 있는 누구? 바로 이 양성자의 개수로 결정하기로 했다. 음. 두 번째, 원자에서는 원자에 있는 핵에 있는 플러스 전하와 전자의 개수는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이 원자에 전자 껍질이 있는데 핵이 있고 전자 껍질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 있을 때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최대 8개, 세 번째 껍질에 최대 8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자가 채워진다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원자과 전자라는 걸 이야기했죠.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뭐다? 가장 마지막 껍질, 가장 마지막 껍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이것을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원자과 전자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죠. 이 모든 걸 전부 우리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한다. 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좀 아까 우리가 원자 핵이 있고요. 여기에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최대 8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첫 번째 껍질에 2개 찬 다음에 얘기죠. 음.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더 그려 볼게요. 세 번째 껍질에도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최대 2개, 8개, 8개 채워질 수 있다.
그때 보통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원자들, 이런 원자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원자들은요, 호텔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 전자가 방에 이렇게 꽉 차 있을 때, 방에 이렇게 풀로 꽉 차 있을 때, 두 개가 꽉 차 있거나 8개가 꽉 차 있거나 8개가 꽉 차 있을 때 원자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두 이 상태가 되고 싶어 해요. 특히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껍질처럼 8개를 채울 때 매우 좋아한다. 이거를 에너지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우 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자들은 전부 이 두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껍질,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를 모두 꽉 채우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옥텟 규칙이다라고 해요. 옥텟. 자,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에서 옥타라는 게 있어요. 옥타. 이게 뭐냐면 숫자로 8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어가 팔이 8개죠? 다리가 8개죠? 팔이 아니라. 다리가 8개지? 문어. 문어가 옥토퍼스잖아. 그쵸? 옥토퍼스. 여기서 온 말이거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음? 킥복싱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여기 팔각형 위에 올라가서 옥타곤 위에 올라가서 한다고 하잖아요. 옥타곤 위에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전자들도 자기가 8개 마지막 껍질,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꽉 채우고 싶어 한다. 이게 록텟 규칙이에요. 이거 우리 이미 중학교 때 공부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요. 나트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나트륨은 핵에 있는 전하량이 플러스 11이죠. 그리고 전자가 10개겠죠.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가 10개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요 세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 있기를 좋아할까? 8개가 되고 싶어 해요, 나트륨은. 나트륨은 나 세 번째 껍질에 지금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8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밖에 놀고 있는 전자 7개를 찾아 가지고 다 들어와서 이 빈 방을 다 채워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어요. 나트륨이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전자 한 놈을 내쫓아요. 그래서 내쫓으면 "너 전자 나가." 이러면서 내쫓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껍질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껍질이 그 안쪽 껍질이 되면서 꽉 찬 상태인 좋은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가 하나 빠진 상태인 Na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전자가 하나 빠졌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나트륨 Na 플러스 외워 이렇게 외웠었지만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는 원자의 성질 중에 옥텟 규칙 8개를 꼭 채우고 싶어 하는 성질 때문에 이런 Na 플러스 이온이 됐던 겁니다. 신기하죠? 자, 9번을 예를 들어 볼게요. 9번인 플로린이 있어요. 플로린 어떻게 생겼을까요? 플러스 9번이겠죠? 자, 플러스 9번이면 전자가 몇 개일까요? 9개겠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겠죠? 그럼 얘는 지금 두 번째 껍질에 빈 방이 몇 개 있어? 하나 있어요. 이 빈 방 하나만 채우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플로우린은 전자 하나를 받는 거예요.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이 빈 방을 채워요. 그래서 플로우린은 뭐가 될까? 1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플로린이 1 마이너스가 됐던 거예요. 뭐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거는 모든 원자가 다 동일합니다. 모든 원자가 동일한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거를 알고 우리가 주기율표 해석을 한번 할 겁니다. 첫 번째 다시 들어갑니다. 원자 번호는 뭐다? 양성자 수를 말한다. 두 번째,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핵과 전자수는 똑같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 8개, 8개 순서로 들어간다. 네 번째,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 뭐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라고 하고, 이 원자과 전자가 바로 그 녀석의 화학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원자들이 그런 성질을 결정짓는다. 마지막으로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다? 8전자 규칙이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가진 껍질에 마지막 껍질에 8개를 채우고 싶어 하는 성질이다. 보통은. 뭘 예외적으로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만 채우려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많이 사용할 보통 원자들은 8개의 전자를 채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양이온도 되고 음이온도 됐던 것이다. 네.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알고 다시 교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주기율표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주기율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있죠. 이렇게 여기 가운데, 여기는 안 볼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원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데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 중에서도 여기 빨간색 친 데 있죠. 요 정도만 우리가 기억해 줘도 된다. 여기를 뚝 떼서 본 게 어딨냐면은 여러분 밑에 있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수소 같은 경우에 볼게요. 수소 같은 경우에 1번이니까 전자가 하나. 헬륨 같은 경우에는 2번이니까 전자가 2개. 자, 리튬은 3번이거든요. 3번 리튬인데 3번은 3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찾고 두 번째 껍질에 1개가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4번이 베릴륨이거든요. 베릴륨은 2개, 2개. 5번은 2개, 3개. 6번은 2개, 4개. 7번은 2개, 5개. 8번인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플루오린은 마지막 껍질에 7개. 네온은 마지막 껍질에 8개. 안정한 상태가 된 거죠, 지금. 네. 그다음에 나트륨은 첫 번째, 두 번째 꽉 차고 마지막 껍질에 1개. 마그네슘 마지막 껍질에 2개. 알루미늄 마지막 껍질에 3개. 규소 마지막 껍질에 4개. 인 마지막 껍질에 5개. 황 마지막 껍질에 6개. 염소 마지막 껍질에 7개. 아르곤 마지막 껍질에 8개를 꽉 채운 거를 알 수 있죠. 아,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수소와 리튬과 나트륨은 어쨌든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냐? 하나구나. 하나네. 베릴륨, 마그네슘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예요? 2개네. 그쵸? 그다음에 중소하고 알루미늄 마지막 껍질에 3개죠. 자, 앞에 있는 여기 13부터 18쪽까지는 10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말고 뒤에 있는 숫자만 생각하시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원자과 전자라고 이야기했죠? 원자과 전자. 네. 바로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와 똑같더라. 자, 아까 이 원자과 전자가 결국에 뭘 결정한다? 화학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비슷하면 성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개수가 같은 애들을 원자의 가족이라고 가족으로 묶어요. 그래서 가족의 족자를 따서 바로 얘들이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8족, 18족 이렇게 족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1, 2, 3, 4에서 8쪽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1, 2쪽까지는 알겠는데 3, 4, 5, 6, 7, 8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데요. 여기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요.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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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얘들이 이 아래쪽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2개, 8개, 8개의 전자가 차지만 이 다음부터는 또 18개, 18개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18쪽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 이 18쪽은 그냥 꽉 차 있는 상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족, 세로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거를 족이라고 한다. 원자의 가족이다. 족이 의미하는 건 뭐다? 그 원자의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밑에 여기 가로줄은 주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1주기, 2주기, 3주기. 이 주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보면 알겠지만 눈치 빠른 친구들 알겠지만 전자 껍질 하나만 있는 애들, 전자 껍질 2개 있는 애들, 전자 껍질 3개 있는 애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주기라는 건 바로 뭐냐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를 의미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족과 주기로 나눕니다. 족과 주기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세로줄은 족이다. 1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 2족이면 원자과 전자가 2개다. 자, 그럼 아까 나트륨하고 플로린이 왜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같은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소는 전자를 하나를 버려도 안정화가 되고 전자를 하나를 받아도 2개 차니까 안정화되겠죠. 그래서요 수소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플러스가 되거든요. 자, 리튬 같은 경우에 볼게요. 이 리튬을 보게 되면 리튬은 지금 원자과 전자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8개를 채우기 위해서 얘를 버리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리튬은 1 플러스가 되는 거죠. 나트륨도 이 전자를 버리는 게 낫겠지. 그래서 나트륨도 1 플러스가 돼. 선생님 그러면은 베릴륨은요? 네, 베릴륨은 2개죠. 얘는 8개를 만들기 위해서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2 플러스가 돼요. 마그네슘은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 그래서 2 플러스인 거예요. 알루미늄은요? 3개죠? 얘는 3 플러스 이온이 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쪽 18쪽에 있는 애들 헬륨과 네온과 아르곤은요. 이들은 지금 굉장히 안정하고 매우 좋은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2개 꽉 찼고 8개 꽉 찼고 8개 꽉 찼죠. 옥텟을 만족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들은 반응을 할까 안 할까? 반응을 하지 않아요. 반응성이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18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전부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반응성이 없는 기체들, 그래서 18쪽에 있는 기체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은 누가 와도 반응하지 않아요. 매우 안정적인 애들이다. 그리고 모두들 다 이렇게 헬륨처럼 되고 싶고 네온처럼 되고 싶고 아르곤처럼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 이 상태가 옥텟을 만족하면서 모든 원자들은 다 이 상태가 되고 싶어 한다. 내 주변에 8개 혹은 2개의 전자를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로리는 전자 하나를 더 받아서 마이너스, 염소도 전자 하나 받아서 마이너스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산소는 전자를 2개 더 받아서 E 마이너스가 되고 싶어 하고 황은 전자 2개 받아서 E 마이너스 되고 싶어 합니다.
질소는 3- 되고 싶어 하고 이는 3- 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요. 탄소는요. 궁금하죠? 4 개잖아요. 탄소는 4 개를 받아야 돼요? 4 개를 줘야 돼요? 탄소는 그래서 이온이 되지 않아요. 이온이 되지 않는 대신에 얘는 수소 같은 애들로, 수소가 전자 하나잖아요. 수소 같은 애들하고 전자를 이렇게 손잡으면서 8 개를 수소와 함께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를 가진 애들이 채워요. 그래서 메테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손을 잡았을 때 8 개를 만들 수 있는 옥텟이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화학 결합은 전부 이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손을 잡거나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이렇게 옥텟을 만족하려고 한다라는 사실. 네, 그 정도를 크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조기, 3 가지 조기 있는데요. 여기 1 쪽하고요. 17 쪽하고 18 쪽은 좀 기억을 합시다. 자, 18 쪽은 아까 얘들은 뭐라고 하기로 했죠? 반응성이 없는 기체들이다. 그래서 얘들을 무슨 족이라고 한다고요?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헬륨하고 네온하고 아르곤은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1쪽에 있는 수소를 제외한 1쪽에 있는 리튬, 나트륨 요런 애들,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 전자를 쉽게 버리고 싶어 하잖아. 쉽게 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는 누군가 만나면 전자를 던지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에게는 반응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특히 얘들은 물하고 만나면 물에다가 얘들 던지잖아요. 그럼 물에다가 전자를 막 던져 버리면서 폭발해요. 음. 그러면서 물을 염기성, 우리가 염기성을 다른 말로 알칼리성이라고 하거든. 물을 알칼리성 물로 바꿔요. 그래서 알칼리성 물로 바꾸는 금속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 금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그런 굉장히 반응성이 큰 금속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17 쪽은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플루오린, 염소 이렇게 있죠. 얘들도 전자를 하나를 엄청 잘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들도 반응성이 클까 작을까? 얘들도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잘하는 애들인데 얘들은 전자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애들이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처럼 반응성은 크지만 좀 성질이 달라요. 얘네들은 우리가 할로젠 원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음, 보통 이 할로젠에 누가 있냐면은 여기 플루오린 있고 여기 염소 있죠. 염소 밑에 누가 있냐면 들어봤을 거예요. Br 뭐죠? 브로민. 그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냐면 아이오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플루오린이나 염소나 브로민이나 아이오딘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 애들입니까? 7 개가 있는 애들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개 있는 애들이지.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더 받고 싶어 하잖아. 굉장히 전자만 하나만 더 있으면 얘들은 옥텟을 만족하면서 안정한 18족처럼 전자 배치하니까 이 전자를 하나 받고 싶어 환장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전자가 누가 주겠어요? 아무도 안 줘. 누가 감히 주겠어. 그러니까 얘들은 어떡하냐면 자기들끼리 만족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전자가 7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개죠. 그럼 얘 중에 하나를 이 전자 하나를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얘들이 신기하죠. 플로린 2 개가 같이 손을 잡으면 내 거 전자 하나와 네 거 전자 하나 손잡자 그러면 이 플로린은 원래 7 개잖아요. 3 개, 4 개, 5 개, 6 개, 7 개. 왼쪽은 지금 자기 거 7 개야.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얘도 마찬가지로 4 개, 5, 6, 7 개잖아. 근데 손을 잡음으로써 마치 내 쪽에 8개 있는 것처럼 느끼겠죠. 오른쪽에 있는 애도 마치 손을 잡으면서 내 쪽에 8개 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만족하잖아. 그래서 얘들은 손 붙잡고 같이 다녀. 뭘 만족시키기 위해서? 옥텟을 서로 만족하기 위해서. "야 우리 서로 윈윈이다. 같이 다니자." 한 거지.
끝내주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어떻게 다닐까? 손잡고 같이 다녀요. 그래서 F2라고 쓰면 되겠죠. 이런 애들 F2.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혼자 다니지 않고 F2, Cl2, Br2, I2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닙니다. 네. 전자 배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엔 이들도 뭐를 만족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는 거다?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는 거다. 알칼리 금속도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공기와 격렬하게 반응한다. 할로젠도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받으려고 반응한다. 특히 그들은 둘이 같이 다닌다. 비활성 기체는 옥텟을 만족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이해될까요? 네.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꽉 채워서 안정화되려고 얘들은 모든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좋아요. 네. 다시 이제 주기율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주기율표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별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여기 안 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주기적인 성질 몇 가지를 조금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유효 핵 전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유효 핵 전하. 잠시만요. 네. 여기서 한 장 넘어가서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원자재 성질 중에서요. 유효 핵 전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유효 핵 전하는 뭐냐면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의 전하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있고 중심에 플러스 원자 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와 원자 핵은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겠어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요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의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핵의 인력인데 이걸 유효핵전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우리 주기율표 상에서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 볼게요. 이 주기율표가 있고 요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했죠. 여기 1족, 2족 해 가지고 쭉쭉쭉쭉쭉 해서 몇 족까지 있어요? 18족까지 있죠. 그다음에 가로줄을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쭉쭉쭉 7주기까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수소가 1 번이고 여기가 2 번이 헬륨이죠. 3 번이 리튬이고 4번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네온까지 10 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11 번부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여러분이 이제 화학을 하면서 1 번부터 여기 20 번까지 순서대로 쭉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주기율표상에서 위치를. 자, 주기율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이 유효 핵전하의 주기성을 여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핵 전하량이 커지려면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핵에 있는 전하량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로 증가하죠.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에서 4, 5, 6, 7, 8, 9, 10 핵에 있는 전하량이 증가하잖아요, 가로줄에서는. 핵에 있는 전하량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핵에 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전자를 잘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같은 족, 세로줄이죠. 같은 족이라고 하는 건 여기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여길 말하는 건데 같은 족에서 역시 핵 전하량이 1번, 3번,
11번, 19번 툭툭 뛰거든요. 핵 전하량이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11, 플러스 19 뛰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족에서도 핵 전하는 아래로 갈수록 커지겠죠. 네, 그게 유효 핵 전하예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1페이지 넘어가서 주기율표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유효 핵 전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소하고 헬륨 중에서는 유효 핵 전하가 누가 클까요? 같은 주기죠. 같은 가로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맞아요. 자, 이번에는 수소하고 리튬 중에서 유효 핵 전하 누가 클까요? 리튬이 크죠. 네. 왜냐하면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질소하고 플루오린하고 유효 핵 전하 누가 클까요? 질소 여기 있고요. 플루오린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핵 전하가 커지겠죠. 네, 이게 유효 핵 전하입니다. 아시겠죠? 예. 유효 핵 전하는 전자를 핵이 잡아당기는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 개념 들어갈게요. 두 번째 개념은 원자 반지름입니다. 자,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같은 족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같은 족에선 좀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 수소를 볼게요. 수소는 껍질이 하나죠. 리튬은 껍질이 두 개죠. 나트륨은 껍질이 세 개예요. 칼륨은 네 개예요. 자, 어때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지름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반지름. 반지름이라는 건 결국엔 크기잖아요, 크기. 원자 크기가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네. 이유가 뭡니까? 뭐가 증가해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여러분 플루오린하고 염소하고 누가 전 원자 반지름, 원자 크기가 더 클까요? 플루오린 여기 있고 염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렇죠. 플루오린보다 염소가 더 크겠죠. 왜? 껍질이 더 많으니까요. 이렇게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어떻게 될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주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왜 작아질까요? 네, 바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아까 이야기했던 핵이 잡아당기는 힘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유효 핵 전하가 어때요? 점점 커지죠.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8 9 점점 커지니까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를 더 안쪽으로 세게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즉 같은 주기, 같은 가로줄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크기가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문제 내볼게요, 선생님이. 자,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주기표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탄소하고 플루오린하고 반지름 누가 더 클까요? 비교해 보세요. 탄소가 더 큽니다. 왜 그럴까요? 탄소가 여기 있죠? 플루오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플루오린이 핵전하가 더 크기 때문에 플루오린이 9 번이죠. 탄소가 6 번이죠. 핵의 전하량이 더 유효 핵전하가 더 크죠. 유효 핵 전하가 더 크니까 반지름은
탄소보다 플루오린이 더 작은 거예요. 껍질 수는 같은데 잡아당기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그런 거죠. 자, 이번에는 산소와 황은 어떨까요? 크기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황이 더 크죠. 산소 여기 있죠. 황 여기 있죠. 어때요? 왜 커요? 껍질이 더 많잖아. 그죠? 얘는 전자 껍질 수 때문에 더 반지름이 크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가지 개념 했네요. 뭐뭐 했어요, 우리 지금? 두 번째 장에 보게 되면 유효 획전화와 우리 원자 반지름 이야기했어요. 자, 반지름 같은 가로줄을 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유가 뭐다? 유효 획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고요. 같은 족에서는 세로줄이죠.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죠. 왜요?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었죠. 네, 방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온의 반지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온 반지름은 어떨까요? 우리 이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습니다. 자, 양이온은 나트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트륨은 원자가 11번이에요. 그럼 나트륨 원자는 플러스 11에 계속하니까 여러분 너무 쉽죠? 전자가 2개, 8개. 여러분은 이제 118번까지 전자 배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죠? 얼마나 재밌어. 자, 마지막 껍질에 하나. 요게 나트륨이었죠. 그러면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될 때는 원자 번호는 똑같아요. 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죠. 나트륨 1 플러스 되잖아. 왜 1 플러스 돼요? 요 마지막 껍질인 전자나 버린다고 그랬죠. 그게 안정화되는 거니까.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세 번째 껍질 사라진 거잖아. 이게 없어졌죠? 마지막 세 번째 껍질은 없어진 거야, 이게. 그쵸? 전자가 나가면서 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양이온이 될 때 반지름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작아지죠. 왜요? 껍질이 하나 사라졌잖아. 모든 양이온은 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양이온이라는 건 마지막 껍질 자체를 없애는 거죠. 전자를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원자랑 비교했을 때에는 원자보다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거죠. 양이온이 되면. 이해되시죠? 왜냐?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리튬하고 리튬 플러스, 리튬과 리튬 플러스가 있어요. 반지름 비교해 보자 그러면 무조건 원자가 더 크다. 양이온이 무조건 작다. 나트륨과 나트륨 플러스를 비교해 보자 무조건 양이온이 작다. 마그네슘과 마그네슘 2 플러스를 비교해 보자 무조건 양이온이 작다라는 거예요. 왜? 양이온은 껍질을 사라지게 했으니 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 음이온은 어떨까요? 음이온은 반대예요. 음이온은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 플루오린을 예를 들어 볼게요. 플루오린 9번이에요. 그럼 플루오린 9번이면은 플러스 9입니다.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뭔 이상하게 생겼어.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잖아. 2개, 7개죠.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에 7개가 있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플루오린이 옥텟을 만족하려면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음, 받는 거야. 그럼 플루오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데 전자가 원래 7개가 있었어.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었어. 그런데 한 놈이 들어오면서 "야 좀 비켜 봐." 이러면서 얘를 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더 벌어져야지. 그지? "아 좁아, 좁아, 좁아. 야 좀 더 비켜 봐." 하면서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원자보다 음이온이 되는 것들은 반지름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전자가 들어옴으로써 전자 간에 그걸 우리가 반발한다 그래요.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옴으로 해서 전자 간의 반발을 더하기 때문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이온은 오히려 원자보다 작아지고 음이온은 원자보다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자, 지금 우리 뭐뭐 했습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까먹지 않게. 뭐뭐 했어요? 첫 번째 유효핵전화 이야기했죠. 아, 유효핵전화라는 것은 핵을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을 말해. 두 번째 원자 반지름 이야기했죠. 네, 원자 반지름은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당연하죠. 전자 껍질 증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왜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위에서 말했던 유효핵 전하가 커지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이온 반지름 이야기했죠? 양이온이 될 때는 오히려 감소한다. 음, 왜? 전자 껍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트륨보다 나트륨 플러스가 더 작아진다. 자, 음이온이 될 때는 오히려 증가한다. 왜? 전자 간 반발을 한다. 그래서 염소보다 Cl-가 될 때 반지름은 오히려 더 증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 간 반발력 때문에 더 전자가 들어오니까 더 밀어내기 때문에 커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2개 남았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보세요. 등전자 이온. 재밌으시길 바라요. 자,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기율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기율표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주기율표가 있으면 여기가 수소, 2번 헬륨. 이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외워져야 되거든요. 지금은 다 보면서 하지만 나중에는 외워야 돼요.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요. 자, 리튬 고등학생도 있죠, 여기에. 고등학생들은 다 알고 있겠죠.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헬륨하고 네온하고 아르곤은 지금 이온이 안 되는 애들이고 여기 산소는 지금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몇 개 받는다고 그랬죠? 2개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산소는 얘는 원자 번호 8번인데 전자를 2개 받으니까 몇 마이너스가 될까요? 2 마이너스가 되고 싶겠죠. 그쵸? 자, 플로린 어떨까요? 전자 하나 받아서 1 마이너스가 되고 싶겠죠. 플로린은 9번이거든요. 1 마이너스 되고 싶겠죠. 여기 있는 나트륨은 어떨까요? 얘는 오히려 전자를 아까 하나 잃어버리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 나트륨은 11번인데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1 플러스가 되고 싶어 하는 애죠. 왜 그런지 설명 더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이해한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12번인 마그네슘은 어떤가요? 전자 2개를 잃어버리고 싶어 하겠죠? 마그네슘은. 네. 그랬을 때 핵에 있는 전하량이 산소는 얼마일까요? 8번이니까 얘는 플러스 8이에요. 플로린은요? 플러스 9예요. 나트륨은요? 플러스 11이에요. 왜요? 원자 번호가 곧 핵에 있는 전하량이라 그랬잖아요. 마그네슘은 얼마입니까? 플러스 12죠. 이해되시죠? 네. 지금 전부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요? 원자 번호가 다르니까 지금 위에 있는 이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은 지금 전부 다른 이온들입니다. 핵에 있는 전하량도 다 달라요. 8, 9, 11, 11로 달라요. 그런데 전자의 개수를 보면 산소가 원래 전자가 8개였는데
전자를 2개 받은 거니까 전자는 몇 개가 된 거죠? 그렇죠. 10개가 된 거죠. 플루오린은요? 그렇죠. 10개가 된 거죠. 나트륨은요? 1개를 11개에서 전자 1개를 버렸으니까 10개가 된 거죠. 오 갑자기 소름 끼치죠. 마그네슘은 전자 2개 잃어버렸으니까 몇 개 된 거예요? 10개 된 거죠. 오 마이 갓. 원자가 다 다른 애들인데 전자가 전부 어떻다? 같다. 전자가 같다? 등전자. 전자 같은 이온들 등전자 이온입니다. 이런 애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전자 이온은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처럼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면 바로 여기 18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왼쪽에 이렇게 18쪽을 넘어가서 여기 양이온 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나열된 애들이 이온이 되면 다 등전자 이온이 되는 거죠. 왜냐면 네온처럼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동일합니다. 왜요? 옥텟 규칙 때문이죠. 이런 걸 다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어떨까요?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전자수는 전부 같은데 핵의 전하가 점점 크잖아, 원자 번호 커지면. 그러면 더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자수는 똑같은데 세게 잡아당기는 애가 커지니까 반지름은 즉 크기는 작아지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 주기율표 상에 여기 있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 어떨까요? 여기 황, 염소, 칼륨, 칼슘 얘들이 원소가 되면 이온이 되면 황 2 마이너스, 염소 1 마이너스, 칼륨 1 플러스, 칼슘 2 플러스가 돼요. 자, 이들의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하면 딱 보면 우리는 황이 몇 번이지? 여기 있네. 얘 16번이고 얘 17번이고 얘 19번이고 얘 20번인데 다 전부 아르곤처럼 되고 싶어서 이온이 된 애들이네. 이온 전자수가 전부 똑같구나. 등전자 이온이구나. 등전자 이온이면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겠구나. 왜? 핵의 전하량이 커지니까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원자 번호 순서대로 되어 있죠. 네, 작아진다. 황, 염소, 칼륨, 칼슘 작아진다. 예. 등전자 이온은 점점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진다. 이유는 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자, 지금 우리 많이 했어요. 뭐뭐 했습니까? 뭐뭐 했어요. 다시 또 정리 들어갑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뭐 했어요? 우리 첫 번째 유효 핵전하 기억하시죠? 유효 핵전하 뭐라고요? 실제로 이 핵이 바깥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 유효 핵전하다. 두 번째 뭐 했어요? 원자의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율표가 있다 그러면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요?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점점 작아진다. 왜요?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이야기했고. 자, 세 번째 이온의 반지름. 자, 이온 중에서 첫 번째 양이온.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이 요만하다 그러면 양이온의 반지름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왜? 껍질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자, 음이온. 음이온은 원자 반지름이 이만하다 그러면 오히려 음이온의 반지름은 더 커진다. 왜? 전자수가 늘어나면서 서로 전자 간 반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음. 자, 네 번째 방금 했던 무슨 이온들? 등전자 이온들이 있다.
등전자라는 건 전자 개수가 같은 애들이다. 그래서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애들. 산소 2 마이너스, 플로린 마이너스,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2 플러스. 얘가 8번, 9번, 11번, 12번 써줄게요. 자, 이들의 전자수가 전부 몇 개입니까? 8번인데 2 마이너스야 10개, 9번인데 1 마이너스야 10개, 11번인데 1 플러스야 10개, 12번인데 2 플러스야 10개. 전자수가 똑같네, 등전자네. 그런데 핵에 있는 전화량이 증가하니까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등전자 이온의 크기는. 네, 요거 이야기한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도 할만했나요? 할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까지 어려웠다면 모르겠어요. 굉장히 우리가 많은 내용을 특강이기 때문에 짧고 굵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기 바라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계속 영상을 반복해서 보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지금까지 한 것보다 좀 어려워요. 마지막입니다, 이거. 제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개념이니까 설명하도록 할게요. 바로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칠까요? 내신과 수능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온화 에너지. 요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얘들도 시험에 매우 잘 나와요. 자, 이온화 에너지. 지금 주기율표를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지도 해석하는 거야. 보물지도 해석해서 이제 우리 화학이라는 보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이온화 에너지. 이게 무엇이냐? 바로 요겁니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림으로 볼게요. 자,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 기체로 만들어요. 뭐 지금 기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나트륨이 있을 때 나트륨의 원자가 전자 몇 개입니까? 하나죠. 예. 나트륨에서 전자를 떼어내면 나트륨이 뭐가 되는 거죠? 나트륨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전자를 지금 핵이 붙잡고 있는 거잖아, 얘를. "너 어디 가?" 전자가 몰래 나가려고 하니까 핵이 "너 어디 가니? 너 허락은 받고 가니?" 그러니까 전자가 "아니요. 제가 가긴 어딜 가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 붙들려 있는 거야. 음. 그런데 이 전자를 떼어내야지만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이 전자를 떼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하겠죠. 다른 애가 핵이 잡고 있는 힘보다 센 힘으로 "너 일로 나와." 하면서 붙잡아서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내서 얘를 양이온으로 만들겠죠. 이때 필요한 에너지,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원자가 있었는데 원자를 원자에서 전자를 떼내서 플러스 이온으로 만들고, 이걸 전자거든요, 전자. 이게 전자의 뜻이에요, 전자. 일렉트론.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냈을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 요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나와." 이게 이온화 에너지야. 내용 별거 없죠. 정의는 뭐냐? 기체 상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요. 1몰이라는 건데, 이거 아직 우리 몰이라는 단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어쨌든 정의는 그렇습니다. 1몰은 개수예요. 수의 단위인데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1몰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정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원자에서 전자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정도, 이 정도 생각하세요, 일단. 네. 자, 그렇다면 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주기율표를 그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자, 여러분, 수소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있고요. 리튬이 처음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고,
나트륨은 껍질이 3개인데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소, 리튬, 나트륨으로 갈 때 이때 전자를 떼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즉 이온화 에너지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건 필요한 에너지잖아.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자, 수소를 뗄 때 "너 나와." 하는 것과 리튬에서 "너 나와." 하는 것과 나트륨에서 "너 나와." 하는 거 할 때 수소를 뗄 때 에너지를 E1이라고 하고 리튬을 뗄 때 에너지를 E2라고 하고 나트륨을 뗄 때 에너지 E3라고 하면 이 세 개를 비교하면은 크기는 누가 제일 클까요? 누가 제일 떼어내기 힘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핵이 세게 붙잡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죠. 음. 선생님, 수소는 1 번이고 리튬은 3 번이고 나트륨은 11 번이니까 음 핵의 전하량이 크니까요. 얘들을 붙잡고 있는 힘이 크니까 3 번이 제일 떼어내기 힘들지 않을까요? 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는 것보다요, 껍질이 커지는 게 더 멀어진 효과를 더 많이 줍니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세요? 핵의 전하량은 커지지만 전자랑 멀어지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수소의 전자를 떼어내기가 힘듭니다. 헬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헬륨은 전자가 2개 있겠죠. 네온은 껍질 2개에 8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르곤은 껍질이 3개에 전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떼어내려고 해 마찬가지로 헬륨을 떼어내기가 가장 힘들고 네온, 아르곤 순서로 작아지게 됩니다. 왜요? 가까이 있는 애들을 떼기 힘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온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감소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떼어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이온 에너지의 특징, 주기적인 성질이에요. 그렇겠죠? 주기율표에서. 자,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떨까요? 자, 리튬하고 베릴륨하고 붕소하고 탄소하고 질소하고 산소하고 플루오린하고 네온으로 갈수록 어떨까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 핵의 전하, 전자를 잡아당기는 유효 핵 전하 있었잖아요. 이게 커졌죠. 그러니까 전자가 커지니 그래서 커지면서 원자 반지름도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깐 전자가 나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더. 떼어내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따라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떼어내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커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 이온화 에너지는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구나.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른쪽으로 갈 때 커지긴 커지는데 항상 커지는 게 아니라 대체로 커져요. 예외성이 있단 말이죠, 예외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잠깐만요. 아, 어지럽죠? 여러분 미안해요. 자, 여기 그림이 없어요 지금. 여기다 표시할게요. 네. 예외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온 에너지만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네. 이 가로축이 원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세로축이 뭐냐면 바로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되겠어요. 이온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자, 수소가 이온 에너지가 여기다라고 먼저 기준을 잡아 볼게요. 그럼 헬륨은? 자, 헬륨은 수소보다 떼어내기가 어렵다 그랬죠?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게 1주기 끝났어요. 자, 2주기는 리튬인데요. 리튬은 어때요?
수소보다는 껍질이 하나 더 많으니까 리튬은 전자를 떼어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리튬의 이온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럼 리튬부터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으로 갈수록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대체적으로 증가해야 되죠, 이렇게. 왜요? 우리가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니까. 핵전화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떼어내기 힘들어지니까 이온 에너지도 커져야 된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증가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했죠. 예외가 어디 존재하냐면 리튬에서 베릴륨으로 갈 때까지는 커져요. 근데 베릴륨에서 붕소로 갈 때 여기서 예외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탄소, 질소까지는 또 가요. 그러다가 질소에서 산소로 갈 때 예외성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플루오린, 네온으로 갈 때 다시 증가합니다. 자, 여기가 예외성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증가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이 주기에서 대체적으로는 떼어내기 힘들어져요.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그런데 여기 베릴륨하고 붕소, 질소하고 산소에서 순간적으로 감소하는 예외성이 존재한다. 자, 왜 예외가 되는지는 개념반에서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전자배치라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설명하지 않고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증가하는데 예외적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외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그네슘이 있었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전자가 12개란 말이죠. 그럼 이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었잖아요. 그때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게 이온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게 1차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고 E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 마그네슘을 예를 들면 738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얘 하나 떼어내고 나면 두 번째 전자가 남아 있잖아요. 여기 하나 더 남아 있죠. 얘를 하나 더 떼어내려고 하면은 그때 필요한 에너지는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그네슘을 예를 들면 1451이 되는 거예요.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커지죠. 왜냐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핵이 더 안 뺏기려고 얘를 바짝 당기거든. 그러니까 떼기 힘들어져요. 3차가 되면은 더 떼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차까지 마그네슘이 떼어내고 나면 여기서 떼어내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요 마지막 껍질이 사라지죠. 마지막 껍질이 사라지니까 그 안쪽에 있는 전자를 이번에 3차를 떼려고 하면 3차 이온 에너지는 갑자기 점프해서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는 700, 2차에서는 1400, 2배였는데 3차가 될 때는 지금 한 5배 이상 5배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급점프를 하는 이유는 뭐냐? 껍질이 사라지고 나서 그다음 걸 뗄 때는 급점프한다. 이게 바로 순차적 이온화의 특징입니다. 자,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1차 이온화 에너지, 제1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거 떼어낼 때 필요한 거를 2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거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3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무조건 1차보단 2차, 2차보단 3차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런데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급등하는 곳이 달라진다. 만약에 마그네슘처럼 2개다 그러면 첫 번째 떼내고 두 번째 떼낼 때까지는 그냥 증가하지만 세 번째 거 떼낼 때는 급증가한다. 알루미늄처럼 13번이다 그러면 알루미늄은 마지막 껍질이 세 번째 껍질이고 마지막 껍질에 3개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1차 뗄 때 커지고 2차 뗄 때 좀 더 커지고 3차 뗄 때 좀 더 커지는데 4차 뗄 때는
급등하겠죠. 왜냐하면 껍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원자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고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원소들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기율표로 나타냈다. 그때 세로줄은 우리가 세로줄은 뭐라고 한다? 족이라고 한다. 족이라고 하는 건 뭘 기준으로 했다?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 그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 수에 의해서 원자들의 성질이 비슷해서 가족으로 묶었다. 그게 바로 족이 됐다라고 했고 18족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매우 안정적인 애들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런 2개, 8개, 8개의 전자를 채우고 싶어하는 규칙을 무슨 규칙이다? 옥텟 규칙이다. 모든 원자는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주기는 뭐다? 껍질수다. 껍질이 하나냐,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4개냐, 껍질 수가 곧 주기를 결정한다. 그러면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 것이 바로 뭐다? 주기율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통해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나타난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순차적으로 채워지려고 한다. 그때 우리는 같은 족의 원소 중에서 알칼리 금속을 이야기했는데 1족에 있는 알칼리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다. 반응성이 매우 크다. 두 번째 17족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할로젠이라고 한다. 얘도 반응성 매우 크다. 18족에 있는 애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비활성 기체는 반응성이 없다. 거의 없다. 옥텟에 만족한다. 거기까지 얘기했고 성질에서 유효핵전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유효핵전화라고 한다. 예, 주기율표상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핵전화 증가한다. 원자 번호에 따라서 유효핵전화 증가한다. 원자 반지름 이야기했죠. 원자 반지름은 같은 원자 반지름은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이온 반지름, 양이온의 반지름은 더 작아지고 음이온의 반지름은 더 커진다 라고 이야기했죠. 등전자 이온, 전자수가 같은 애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등전자 이온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핵 전하가 크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 이온화 에너지.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너 나와.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뭐다? 이온화 에너지다. 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은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줄어든다. 왜? 떼어내기 쉽다. 멀어지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왜? 떼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늘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같은 주기에서 대체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예외성이 2군데 나타난다. 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이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해서 첫 번째 거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거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2차 이온화 에너지. 자, 그런데 마그네슘 같은 예를 들었을 때는 자, 첫 번째 거 떼어낼 때 738, 두 번째 거 떼어낼 때 1400, 한 2배 뛰었지만 두 번째까지 떼어내고 나면은 껍질이 사라지면서 세 번째 거 뗄 때는 엄청 힘들어진다. 원자과 전자만큼을 떼어내고 나면 얘는 갑자기 급등한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얘의 뭘 할 수 있냐면 원자과 에너지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다. 2차에서 3차로 급등한다.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였던 놈이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2개까지는 뗄만 했어. 그런데 세 번째 거 떼려니까 너무 힘들어져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 1차보다 2차가 커졌는데 2차보다 3차가 갑자기 커졌어?
그럼 너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구나라는 거를 거꾸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다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면서 하셔도 되고 여긴 배우지 않은 건 안 하셔도 돼요. 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로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최초. 이 사람은 원자량 순서로 했어요. 네. 그래서 맞다. 모즐리라는 사람은요. 이제 현대적인 우리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맞다. 이게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멘델레예프가 원자량 순서로 했지만 아주 오래전이라서 배치 순서가 다른 원소들도 있었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주기라고 했죠. 주기는 아까 1주기부터 8주기 아니고 7주기까지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면 되고요. 네. 자,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아까 같은 족은 같은 세로줄이었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 맞아요. 그런데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요. 물리적인 성질이 같은 것이 아니라 화학적 반응한다고 했죠.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겁니다. 자, 8번과 16번인 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냐? 같은 족인지를 보면 되는데 같은 족이 아니에요. 6번. 같은 족이 맞네? 같은 족이죠. 8번과 6번은 음, 해보면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기율표를 봤을 때요. 주기율표를 봤을 때 여기 있던 아까 나트륨이 있었고 마그네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 왼쪽에 위치한 애들은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그랬죠. 이런 애들이 우리가 원소로 따지면 금속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었던 플루오린이나 염소는 전자를 잘 잃어버렸잖아요. 전자를 잘 잃고 음이온 되는 애들 우리는 비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습니다. 8번. 비금속은 정유 전도성이 크다. 금속이 크죠. 자, 할로젠 아까 몇 쪽이었어요? 17쪽이죠. 여기 17쪽 얘네들 할로젠이었죠. 마이너스 일가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거예요. 금속과 반응해서. 맞습니다. 자, 비활성 기체는 다른 원소로 거의 반응하지 않죠.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가로줄이죠. 같은 주기라는 것은 이 가로줄을 말하는 거죠.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갈수록이라는 거죠. 뭐가 증가해서 전자들을 강한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자, 이야기했죠. 그렇지.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잘하셨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라 그러면 같은 세로줄, 같은 족에 속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칼슘하고 앞에 원소 저기 주기율표 보면서 하세요. 이렇게 비슷하고요. 리튬하고 칼륨하고 같은 족이고 그다음에 염소하고 플로린하고 할로젠 같은 족이에요.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자, 6번을 보면은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이온화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은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1몰의 원자과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다. 이게 정이죠. 원자가 이제 양이온이 될 때 안쪽 껍질의 전자보다 원자과 전자가 먼저 분리된다. 가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 먼저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떼는 거예요. 3 이온화 에너지는 2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다.
점점 떼어내기가 힘들어지니까 커진다고 했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항상 증가한다. 자, 같은 주기라고 하는 거 아까 뭐였어요? 자, 대체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는 증가한다. 왜요? 핵의 전하량이 증가하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전자 마지막 껍질에 있는 이 전자를 떼어내기가 힘들어지니까 증가하는데 항상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존재한다고 했죠. 두 군데. 따라서 항상 증가한다. 요 말이 틀렸죠.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 커질수록 감소하죠. 왜냐하면 같은 족에서는 껍질이 커지면서 전자 떼어내기 쉬우니까 얘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겠죠? 네. 나머지 문제들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다 문제집 뒤편에 답도 다 나와 있어요. 정답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뭐를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네. 요거 2번 한번 볼게요. 요게 뭐냐면 지금 6 페이지에 2 번이에요. 6 페이지 2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 반에선 치고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네. 이건 왜 줬을까요? 원자와 이온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얘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왜요? 원자보다 반지름이 작아지면 걔는 양이온이죠. 껍질이 사라지니까요. 원자보다 반지름이 커지면 걔는 무슨 이온이에요? 음이온이죠. 음. 원자보다 커지면 음이온이죠. 왜냐면 전자끼리의 반발이 더 커진다 그랬죠. 음이온 될 때. 그럼 A를 보게 되면은 A는 원자 반지름이 더 크네요. 따라서 A는 양이온이 된 거죠. 양이온이 된 애들이죠. 양이온이 되니까 A는 주기율표 상에서 어디쯤 위치한 애일까요? A는 양이온이 된 애들은 여기 왼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이온 된 애들 왼쪽. 그러니까 A는 이쯤에 있는 애들이고 B는 마찬가지로 이온 반지름이 작아졌죠. B도 이쪽에 있는 애들이죠. C도 보니까 어때요? 반지름이 작아졌네. C도 이쪽에 있는 애들이죠. 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은 다 왼쪽에 존재하고 양이온이 되는 애들 우리가 무슨 원소라고 그랬어요? 금속 원소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A하고 C는 모두 금속 원소다. 네. 양이온이 된 걸 봐서 금속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원자 번호를 볼게요.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보면 같은 족에 있는 원소라고 했어요. 같은 족. 아, 금속은 금속인데 같은 족이야? 같은 족이면은 원자 반지름으로 내가 널 비교해 주겠어. 왜요? 같은 족에서는 우리가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죠. 껍질이 증가하니까요. 그죠? 따라서 가장 반지름이 큰 B가 제일 밑에 있겠고 그다음에 C가 그 위에 있겠고 A가 제일 작으니까 여기 있겠네요. 그쵸? 요렇게 순서대로 되겠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서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반지름이 커지겠죠. A, C, B 순서. 맞네요. 자, 이온 에너지는요. 아래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떼어내기 쉬우니까 감소한다 그랬죠? 따라서 반대가 돼야 되겠네. 틀렸네.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런 식으로 종합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원자의 주기적인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풀어서요. 숙제로 해서 인증샷 찍어 가지고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 주기율표에 있는 이 성질이 '아 이런 식으로 경향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1 번부터 20 번까지 외워주면 더 좋은데 어쨌든 '경향성은 그렇다.' 오늘 배웠던 경향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오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고요. 녹화된 영상은 단톡방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고생했습니다. 숙제는 다음 시간 전까지 숙제는 내일 모레 수업이잖아요. 내일 모레 수업 전까지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다 못 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개념반이고 답이 다 있으니까 답을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문제들은. 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교재가 좀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학 원 교재를 준비하셔 가지고 같이 부교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선생님이 특강이기 때문에 다 준비는 못 합니다. 예. 그 정도에서 이해해 주세요. 네. 잘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내일 모레 만나겠습니다. 녹화 영상 한 번 더 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잘 가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재밌었길 바라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